항구가 인천항입니다. 내항이라고 이야기하죠. 강문식 도크로 되어 있어요. 1974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건데요. 8개의 부두로 되어 있습니다. 5만 톤급 배를 43척 접안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인천항은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항구거든요. 현재 인천항에서 수출하는 거 1위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자동차가? 정답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고자동차가 88%가 인천에서 수출돼요. 중동이랑 동남아시아로 수도권 인구가 많이 사니까 차를 많이 바꾸겠죠. 네. 인천항은 이렇게 수출도 하고 또 수입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은 뭘 것 같아요? 동물? 네. 어머니 오늘 잘 맞히시네요. 네. 왜냐면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많이 먹잖아요. 특히 우리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곰표 밀가루 보이죠? 네. 네. 그래서 곡물과 사람도 먹어야 되지만 동물들도 먹어야 돼요. 사료. 곡물과 사료가 70%가 인천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 배가 들어오면 벌크선이라는 배가 들어오거든요. 한 일주일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앞쪽에 컨베어 벨트 보여요. 바다에서 배에서 직접 컨베어 벨트로 대한제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저기 왼쪽에 배 보이죠? 저 큰 배가 벌크선이에요. 네, 저기다가 밀이랑 옥수수 이런 거 싣고 오거든요. 그러면 컨베어 벨트로 대한제본에 가요. 여기 빨간 지붕이 보이죠? 빨간 지붕. 예전에 여기가 연안 어시장이었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젓갈골목이었습니다. 근데 무역항이 생기면서 연안항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연안부두로. 네, 인천은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의 간조차가 엄청 크죠. 네, 이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은 물이 가득하죠. 네, 이건 강문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갯골을 보세요. 원래 물이 많아야 되는데 물이 없죠. 네, 귀신이 목칼 노릇이죠. 이게 달과 지구의 인력 때문에 물이 지구를 잡아다니죠. 네, 근데 지구가 쪼그라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쫙 끌려가서 이렇게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배가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인천항은 강문으로 네, 돌아가면서 합니다. 네, 그래서 물을 가둬놓은 거예요. 아셨죠? 네. 이제 왼쪽 보겠습니다. 네. 네, 왼쪽의 항구가 인천항이에요. 인천항의 넓이는 여의도의 한 배 반이에요. 여의도보다 넓어요. 네, 수심은 9m에서 14m까지. 네, 보통 11m인데요. 14m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천항을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가 6.25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우리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게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구로공단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천에는 부평의 수출사공단, 주원 오륙공단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나온 물건을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거든요. 1969년에 개통돼요. 빨리 수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이 인천항입니다. 인천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성공했죠? 네. 근데 쭉 찾아보세요. 컨테이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2018년도에 송도에 신항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인천에는 송도에 신항만 컨테이너 전용 부두, 그 다음에 크루즈항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연안에 그 인천에 섬이 168개거든요. 그 섬에 가려면 배를 타야 되겠죠. 그래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남한 6호선 부두, 그리고 여기 내항,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항, 거기는 철제와 목재가 거기다 하역을 합니다. 이렇게 항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월미도 섬에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섬이 아니죠.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섬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이고요.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섬이에요. 아셨죠? 네, 우리나라에는 한 3,350개 정도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천에는 168개 섬이 있어요. 네,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공장. 네, 대한제당. 네,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설탕 만드는 회사예요. 사탕수수가 원료가 되죠. 네, 지금 마당에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들어가서 설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설탕도 나오고 황설탕도 나오고 네, 설탕이 나오는데요. 인천에는 CJ도 있어요. 제일제당도 있습니다. 이번에 내리실 곳은 월미공원역입니다. 공원에 가실 분들은 횡단보도만 건너면 월미 전통정원입니다. 월미 문화관도 갈 수 있고요. 월미산 전망대도 갈 수 있습니다. 월미 정원에 가면 한복이 빌려줘요. 그래서 그거 입고 체험도 가능합니다. 한옥 건물 보이죠? 1시 방향에 한옥 건물이 월미 문화관입니다. 위에 1시 방향에 오른쪽 네, 3개의 전시실이 있어요. 하나는 월미도의 역사,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이 태어나서 회갑 때까지 일생,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금님의 하루가 전시되어 있어요. 무료입니다. 네, 이제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에 산이 월미산이에요. 월미산은 해발 108m가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전통정원을 보겠습니다. 전통정원은 50년 동안 이함대 사령부가 주둔했던 곳이에요. 1999년도에 평택항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여기를 사가지고 전통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정원, 민가정원, 별서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월미도에는 숙종임금님 때, 조선시대 숙종임금님 때 비밀리에 행궁을 지었대요. 네, 여기 밑에서는 물범카락으로 해서 전기자동차가 정상으로 갑니다. 20분 간격이에요. 비용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볼 거 많아요. 네,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배 보이죠? 저 배가 해양경찰 태역함정입니다. 해양경찰 그 배였다가 지금 제대한 거죠. 그러니까 태역해서 여기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요 바로 뒤에 저기 미루나무 있죠? 미루나무 바로 뒤쪽이 6.25 때 북한군의 병참기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네, 엊그저께 9월 15일이 인천 상륙작전 날이었거든요. 네, 우리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는 보셨잖아요. 우리 아버님 같으신 분들은 예전에 그때 참전하신 분들도 계세요. 바로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남침하죠.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쭉 밀리잖아요. 그때 북한의 목표는 뭐였냐면 그해 8월 15일 날 부산에다가 인공기 꼽는 거였대요. 그래서 유엔이 모여요. 상임이사국이. 근데 소련이 빠졌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연합군이 참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사령관으로 있던 메가더가 총사령관이 돼요. 메가더는 188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6.25 때 나이가 71세예요. 나이 많았죠. 근데 메가더는 1949년 6월에 미군이 월미도에서 철수했어요. 우리 미군정이었을 때. 근데 인천에 밀불설물을 잘 안 거예요.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수도서울을 가장 빨리 차지할 수 있는 게 인천이다. 수도서울을 차지하면 군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북한군이 15개 사단이 낙동강 전선에 배치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리작전이라는 것을 한 달 정도
9월 15일로 잡았어요. 그때가 물높이가 가장 높아요. 만조 때예요. 그래서 8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7만 5천 명의 연합군이 8미도 등대불을 밝히라고 하는 작전명이 떨어져요. 근데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첩보부대원, 켈러부대원들이 들어가서 8미도를 접수했어요. 등대불을 밝히려고 했는데 나사못이 빠져서 50분 늦게 밝혀요. 그리고 아침 6시 반에 상륙해야 되거든요. 젊은이들이 밤을 새면 배고프죠. 그래서 함정위에서 최후의 만찬을 해요. 뭘 먹었을까요? 외국 군인들인데 여러분들 다 드셔본 거예요. 정답입니다. 햄버거예요. 햄버거. 네, 햄버거로 새벽 3시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5시에 함포 사격하고 6시 반에 상륙한 거예요. 정상은 6시 55분에 8시까지 월미도를 탈환하고 다시 후퇴했다가 저녁에 해요. 5,000분의 1의 확률을 성공을 했죠. 네, 월미 문화의거리역입니다. 배 타실 분들 되는 불법입니다. 저기 이렇게 바위가 있으니까 물이 찼을 때 배들이 저쪽으로 오지 말라고 등포가 있고요. 그 뒤에 보이는 섬이 예전에 일본 사람 스즈키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인데 저 섬을 샀대요. 그래서 저 섬에 들어가 보니까 작약꽃같이 생겼다 그래서 옛날에 작약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물치도입니다. 물치도. 물이 치맞는 곳에 있다 그래서 저 섬은 지금 현재 개인 섬이에요. 얼마나 사시겠어요? 2020년에 경매에 나왔었어요. 인천시도 살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인천시가 떨어지고 굿프렌즈라는 경매회사가 샀어요. 얼마면 사실까요? 저기 물치도 그럼 1,000만원 제가 살게요. 네, 1억이면 제가 살게요. 94억 네, 낙찰됐습니다. 2020년에 네, 94억.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배는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오늘 시계가 좋으네요. 저기 한시방향에 보이는 섬 보이죠? 저희가 무의도예요. 그리고 인천대교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 영종도 하늘도시입니다. 영종도는 1992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때 4개 섬을 매립해요. 영종도, 신불도, 용류도, 삼봉도. 그래서 만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큰 섬이었어요. 지금은 6번째로 큰 섬입니다. 네, 왼쪽 보세요. 놀이기구 있지요? 네, 이 거리가 월미 문화의 거리입니다. 여기는 1989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네. 바로 저기에 보이는 놀이기구는 중학교 이상. 네. 그래서 디스코 팡팡, 바이킹, 그리고 왼쪽에는 식당, 카페. 위에서 보는 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쪽 갔다가 거기서 내리셔서 다시 거꾸로 오시면 되죠. 오른쪽은 해안 산책길. 네. 물이 빠져서 네,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물 들어올 때 물고기도 들어와요. 오늘 10시 반이 간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거예요, 아까. 여기 회가 많네. 네,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다음부터 물이 빠지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간조니까. 여기 밑에 가면 올 여름 내내 내가 바닷가에 발 한 번 못 담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요번에 내리셔가지고 여기 내려가시면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발 담글 수 있어요. 네. 여기하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네, 거기 바닷물도 이렇게 담가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수만 씨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예, 이쪽에서 해밍웨이라고 하는 카페를 했었어요. 1986년도 미국에서 와가지고 네, 해밍웨이라고 하는 카페를 했었어요. 네,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서 네, SM 만든 거예요. 여기서 대박 나가지고 사람 많았죠. 네, 저기 앞에 아까 무의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앞에 작은 섬은 소무의도,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생겨요. 그리고 북한은 언제든지 적과 통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누가 지켜요? 네, 향토 예비군이 지켜야죠. 향토 예비군이 창단이 돼요. 그리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대학교가 교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복해야죠. 그래서 만든 게 아까 실미도부대. 그거는 공군산하부대 31명. 그리고 육군산하부대 31명은 장봉도. 성각도는 해군산하부대. 긴다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 네, 바로 인천대교가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학교 국립해상고등학교예요. 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죠. 바다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기숙하면서 해요. 여기 졸업하면 항해사, 기관사, 그 다음에 해양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이제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이민을 출발한 것이 인천이에요. 그때 당시에 재물포항이었어요. 어디를 갔냐면 하와이로 갔어요. 왜 갔냐면 사탕수수 농장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1902년 12월 22일에 출발해서 1903년 1월 13일 날 도착해요. 1905년까지 64회에 걸쳐서 7,415명이 갔어요. 많이 갔죠. 네, 그래서 저기 2층은 하와이 이민이 중심이에요. 하와이 이민이 성공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멕시코 이민이에요. 멕시코는 누가 모집했냐면 일본이 모집했어요. 속아서 갔어요. 거기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에네켄 농장에 하루도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고려인들,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왜냐면 1910년에 한일합방 되니까 거기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갈 때는 스파이야. 그리고 강제 이주시켜요. 17만 명을. 근데 기차 타고 가면서 10,000명이 죽어요. 그게 우리 고려인들이에요. 네,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네. 그리고 중국 동포, 제일 동포, 그 다음에 독일에 갔던 광부와 간호사까지 전시가 돼 있어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하와이에 간 사람들이 우리 나라가 없잖아. 1910년 열심히 일해서 집에 돌아오려고 했더니 나라가 없대요. 그러면 올 수 있을까요? 네, 1,000명이 왔어요. 그 중에 2,000명은 미국 본토로 진출해요. 나라가 없으니까 뭐를 했냐면 하와이 노동자들이 독립자금을 후원해요. 10의 2조 독립자금으로 후원합니다. 네, 만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자금줄이 하와이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50주년이 됐을 때, 50년이 됐을 때 뭔가 기념해야 되잖아요. 미국을 보니까 공업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하려면 MIT 공과대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하와이로. 우리 고향 인천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과대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모금합니다.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운영하던 한인학교도 매각하고, 그래서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한자를 따서 인하공과 전문대학이 1954년도에 개교를 되는 거예요. 설립자는 대통령, 초대이사장은 이기붕, 땅은 박정희가 육군에 있을 때 샀어요. 건물은 현대건설 정주영이 지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팔았어요. 누가 샀냐면 대한항공이 샀지요. 네, 네, 지금 여기가 인천항이죠. 인천항 1급 보안시설이에요.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저 건너편 자동차 보이죠? 여러분들 라면 많이 드시잖아요. 팜유로 튀기거든요. 팜유 저장 탱크예요. 열심히 했는데 네, 할아버지 안 들리신다고. 네, 아까 오셨잖아. 나보고 이쪽만 얘기해. 내가 마이크 내주기로 했던 거지. 네,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 인천항. 인천항은 1883년 1월 1일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됐어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아시죠? 1870
꼭대기였어요. 그리고 저 꼭대기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사람들. 1910년에 인천 사람이 15,000명이었어요. 부평 빼고요. 근데 이 동네 사는 일본인이 12,000명이었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했죠. 일본은 제2의 일본을 인천에다 만들려고 했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진기지화해서 만주랑 러시아를 정벌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수공장 인천에 만들죠. 그 다음에 쌀을 가져가죠. 김포, 평양, 여주, 인천에서 쌀 가져가죠. 그 다음에 소금 가져가죠. 소금이 생필품이 아니라 군수품이에요. 화약을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갑니다. 빵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그런 걸 가져가게 돼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큰 배 보이잖아요. 저 배 여기 들어올 때 아무리 유명한 선장이라도 자기가 몰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인천항에 근무하는 도선사라는 분이 계세요.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1년에. 그런 사람들이 팔미도에 있는 도성구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끌고 오는 거예요. 나갈 때도 거기까지 갑니다. 네, 이제 왼쪽 보겠습니다. 한옥 건물 보이죠? 네, 여기가 한복 빌려주는 곳이에요.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네, 우리 한옥마을 하면 네, 양진당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하회마을, 네,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에 풍산유씨 종간집, 바로 그 집을 똑같이 재현해 놓은 거예요. 조선시대 남녀가 유별하죠. 남자의 공간은 사랑채, 여자의 공간 안채. 이 집 하인들은 행당채 앞에 초가집을 짓고 출퇴근했대요. 조선시대 제일 높은 사람은 전에 계세요. 공자님은 대성전, 부처님은 대웅전, 임금님은 근정전, 사정전, 대조전, 그쵸? 두 번째가 당이에요. 당. 우리 5만원권에는 누가 있어요? 신사임당. 사임이 호거든요. 사임이라는 집당자예요. 집에 살고 있는 신씨라는 뜻이에요. 네, 그게 집 이름이에요. 네, 이제 오른쪽에 사이로 전체 사진 다 찍을 수 있어요. 포토존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입니다. 네, 왼쪽 숲 한번 보세요. 네, 여기가 50년 동안 이암대 사령부가 있었어요. 네, 1999년도에 평택하고 여기를 이렇게 숲으로 조성했어요. 지금은 너무 좋죠. 정자도 많고 쉴 것도 많아요. 여기 소나무 밑에는 꽃사슴도 있어요. 잘 보세요. 사슴도 있고 건너편에는 토끼도 있어요. 네. 사슴이 나와 있나? 네, 요 안에 있나 봐요. 네. 하나 있어요? 네, 사슴 있어요. 네, 여기에는 네, 창덕궁 후원에 있는 애련지를 재현해 놨어요. 연꽃도 피었어요. 여기 휠체어도 가능해요. 평지예요. 휠체어도 빌려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 산책하기 좋아요. 이번에 내리실 곳은 월미 공원역입니다. 이번에 내리시면 여기, 그리고 저기 한옥 건물, 그 다음에 물건가 타고 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전기차 타고 가는 거지. 전기차 타고 치매 맛있어요. 차는 4개가 있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무도 안 먹어봤구나. 짜장면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짜장면 사드리세요. 네, 짜장면. 네, 첫 번째 면 짜장면. 네, 인천이 개항을 하니까 중국의 산동반도 사람들이 돈을 벌러 왔대요. 노동자니까 돈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산동반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식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주식이죠. 그거를 변형시키면 국수 만들 수 있죠. 하역 노동자,
축광공사 노동자를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면을 삶아서 찬물에 헹궈요. 그래서 중국의 춘장은 밤새기 때 엄청 짜요. 거기에다가 오이채 썰어서 먹던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중칭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그런 짜장면이 있어요. 밤색으로 된 거. 근데 1948년도에 차이나타운에 사는 왕송산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카라멜 소스를 넣은 거예요. 설탕을 끓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까만 짜장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짜장면은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나온 거예요. 아셨죠? 네. 차이나타운 그러면 짜장면 바로 나와야 돼요. 네. 첫 번째 면은 짜장면. 두 번째 면. 인천에 경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경동. 경동시장 아니고요. 여기는 서울을 가는, 경성 가는 길에 있는 동네다. 그래서 경동이에요. 거기에 광신제면이라고 국수 볶는 가게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쫄깃한 면을 먹기 위해서 가닥가루, 녹말가루 쳤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사춘기를 잘못 끼워서 붉은 면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불량이죠. 근데 먹을 수 있잖아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만나당 분식점에 가서 요리를 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집 아저씨가 고추장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쳤더니 여학생들이 좋아했대요. 쫄깃쫄깃하니까 정답입니다. 쫄면이라고 부른 거예요. 인천에서 나왔어요. 네, 짜장면, 쫄면 인천이죠. 네, 서울에서 나온 건 뭐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철판 보이죠? 네, 철판 보이죠? 철판이 있다는 것은 용강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쪽으로 쭉 가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지금은 현대중공업 인프라코어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거기서 용강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하고도 시원한 게 먹고 싶대요. 시원한 거는 냉면이죠. 근데 노동자들이 먹기에 우리나라 유명한 냉면, 화목냉면, 평양냉면 양이 충분한가요? 택도 없죠. 그쵸? 근데 이분들이 네, 퇴근하는 지하철역이 동인천역이에요. 글로 가는 길에 화평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노동자들이 배불리 먹으라고 그릇을 크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크게? 세숫대야만하게. 주먹만한 얼음을 넣어서 만든 게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인데 그게 칡냉면이에요. 까만 냉면.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면. 네, 첫 번째 짜장면, 두 번째 쫄면, 세 번째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 외지에서 오셨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드셔야 된대요. 안 드시면 또 오셔야 된대요. 그건 제 얘기예요. 재밌죠? 네, 이제 저 건너편 차이나타운 보세요. 차이나타운의 저 꼭대기에 빨간 지붕 보이죠? 빨간 지붕, 저 꼭대기에. 저기에 빨간 지붕을 화교 중산학교라고 해요. 중산학교. 가운데 중자, 내산자. 네, 중산학교. 저기 중산학교는 화교학교예요. 화교학교. 저 동네 사는 중국인들을 우리는 화교라 그래요. 태어난 건 여기서 태어났어요. 화교 4세, 5세가 살고 있어요. 고향은 어디냐면 중국의 산동반도. 근데 저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권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여권의 국적. 제가 외국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한국인이 아니죠. 외국인이면 어느 나라냐고요? 네, 아버님이 맞추셨어. 중국 아니고요. 대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기 중산이라 그랬잖아요. 중산은 누구의 호냐면 순홍의 호예요. 송문의 호. 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대만을 건국해요. 쌍십절. 10월 10일 날. 왜 저기 있는 사람들이 대만 국적을 갖게 됐냐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옛날에 수교를 안 맺었어요.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1992년도에 중국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이제는 대만하고 단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만 중국 국적 취득 가능해요. 근데 예전에부터 살았으니까 대부분이 타이완, 대만 국적을 갖고 있고요. 저기 학교도 청청 101기가 걸려 있어요. 중국은 오송 홍기잖아요. 그렇죠? 네.
저거를 페루라고 합니다. 페루. 여기서부터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거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2008년에 중국 위에시에서 기증을 해둔 거예요. 8억 정도가 들었다 그래요. 전부 돌로 돼 있어요. 네, 이제 도착합니다. 내리셔서